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 서남해안은 섬이 셀 수도 없이 많아 다도해라고 불립니다. 이처럼 바다와 섬 등 훌륭한 자연에도 불구하고 관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접근성일 겁니다. 지난 4월 신안 천사대교 개통 후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느는 것처럼 전남의 연륙 연도교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사멸 전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또 안병한 전 농어민 신문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전남 내 유인도는 3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 섬의 교통수단이 배이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죠. 아시다시피 이제 전남도에는 크고 작은 이제 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안군 같은 경우는 한때 섬들의 고향, 또 현재는 뭐 천사의 고향 이렇게 해서 이제 명명을 붙여서 그 나름대로 특색을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섬지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접근성이 이제 굉장히 불편하며, 그러니까 크고 작은 섬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여객선입니다. 그러니까 흑산이라든지 뭐 하이장산 이렇게 본도가 큰 섬들은 하루에도 한 뭐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가면서 일일 생활권화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소규모 섬들은 국가에서 이제 배를 지어서 국가가 운영비를 대주는 낙도 보조 항로라는 이제 선박이 이틀이나 뭐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생필품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편함을 말할 수도 없고, 또 이제 기상 악화라든지 선박 정비라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연간 약 120일 정도, 1년에 약 3분의 1 정도가 이제 여객선이 운항을 못하는 그런 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섬 사람들의 이제 생활이라든지 정주 여건, 삶의 질 이런 부분은 육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는 엄청난 차이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의 로망이 바다가 육지가 빨리 되어서 우리도 육지 사람들처럼 문화라든지 이런 걸 좀 누리고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죠.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전남의 섬, 접근성은 현재 어떻습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섬이라는 단어만 딱 느끼기에도 왠지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좀 회자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여수에 있는 계도 학생들이 김영록 지사님께 우리도 좀 다리 좀 놔달라, 그래서 편하게 좀 다니고 싶다라는 게 있었고, 지사님도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섬이라는 곳은 위치적으로 아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섬과 섬 또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를 많이 놓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은 방금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섬에서 배만 가지고 이동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데 섬을 연륙을 시켰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따져볼 필요는 있다. 다만 주민들의 거주 이동에 대한 권리, 이동권을 보고, 그다음에 위기 상황,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본다면 연륙시키는 다리라든지 이게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두 분과 나누다 보니까요, 연륙 연두교의 건설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좀 공감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왜 필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재 그 많은 그러니까 섬들이 유인도의 경우에 여객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객선을 운항하는 운항선사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의무사항만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니면 그만큼 주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공영제를 하자. 좀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에서 좀 돈을 보조해줘서 이 사람들이 좀 편하게 버스 공영제처럼 여객선도 공영제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 더 해소가 됐으면은 많은 부분은 좀 더 해소는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최근에 대표적인 게 신안 앞에도부터 시작해서 연결되어지는 신안 쪽, 그리고 여수 쪽에서 이어지는 여수와 공반도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연륙교에 대한 부분 논의가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다리가 놓아짐으로 인해서 훨씬 접근성이 빨라진다. 1시간, 2시간 걸리던 거 10분이면 갈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야간에 이동하고 뭔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났는데 이게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산모가 급격히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야간에 배 띄어서 아니면 헬기 타고 나왔다. 뭐 이런 뉴스가 1년에 한두 번씩 나오는데 이런 걸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연륙 연도교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섬에 사시는 분들이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륙 연도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육지가 되면은 이동권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제 편리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서지방의 교육, 의료 이런 부분에 굉장한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일부 섬지방에는 이제 폐교가 이제 젊은이가 없기 때문에 폐교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가끔 뉴스 완도 해경이나 목포 해경에 헬기가 밤 12시에 떠가지고 어디 노하도라든지 청산도에 이제 응급 환자를 구조했다 이런 홍보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후 6시만 되면 이제 여객선이 이제 운항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그런 이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오직 구조할 수 있는 체계가 이제 해경이나 소방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본도에서 일어난 그런 응급 환자들은 그나마 이제 해경이나 소방 헬기가 가서 이렇게 구조하는데, 거기에서 떨어진 또 소규모 섬들, 2가구, 3가구 사는 이 섬들은 본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서 한참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하면 해경정이나 소방정이 가서 그냥 이렇게 탑승을 시켜서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관할 보건소 직원이 입회를 하거나 확인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도의 그 보건소 직원이 계속 상주하고 있다면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본도에서 그 떨어진 부속선까지 갈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선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함으로써 소위 골든 타임을 놓쳐가지고 이제 환자가 잘못되는 그런 경향들이, 제가 그 제주도 추자도에 가서 그런 현상을 듣고 또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섬지방의 교육이나 의료 체계가 참 큰 문제구나. 그래서 자꾸 이제 섬이 살고 싶은 곳이 돼야 되는데 살기 싫은 곳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줄고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이제 본도를 중심으로 한 연육 연도 건설이 섬 사람들의 로망이고 염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앞해도의 경우에 그 연륙이 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땅값부터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다리가 놓아진다고 할 때부터 땅값이 오르기 시작해서 많이 땅값도 오르고, 실제로 앞해도처럼 나름대로 어떤 문화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섬 같으면은 그쪽으로 사람이 모이는 현상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시로 쏠림 현상이 벌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앞해도만 해도요. 사실은 앞해도에 술집이 많을까요? 목포에 많을까요? 목포에 훨씬 더 많습니다. 술집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모든 시설들이 앞해도보다는 목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스럽게 예전부터 목포로 그런 문화 활동이나 모든 활동을 목포로 나가던 게 문화처럼 돼 있었어요. 연륙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배를 기다리고 밤에는 못 나갔는데 지금은 차만 몰고 가면 10분이면 목포 시내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앞해도에서 낮에는 앞해도에서 생산 활동하고 밤에는 전부 다 목포에서 소비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본다면 이 또한 좋은 현상이지만 신안군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죠. 연륙 연도교에서 이제 고려해야 할 부분까지 정리해 주셨는데요. 교통이나 의료 등 정말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는 연륙 연도교 건설이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더딘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섬 지방은 거의가 해상 국립공원으로 묶여져 있고, 홍도라든지 유명한 관광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섬 지방에서 무엇을 하거나 섬 지방과 육지를 연결하는 무엇을 하려면은 환경부에 이제 환경 심의도 해야지만 되지만 국립문화재위원회에 그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비근한 예로 이 지역의 가장 관광지로 유명한 홍도의 경우 1년에 약 60만에서 70만 정도가 예부해서 들어갑니다. 제가 과장 때인데 거기에 터미널이 없어요. 비가 오거나 뭐 햇빛 이런 것도 없는데 이제 항을 개발하면서 문화재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국립공원 지역이고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0만, 70만 되는 그 사람들이 비 가릴 때도 없고 햇빛 가릴 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전국 방송을 한 3번 정도 냈어요. 그 실상을. 그래서 이제 이쪽 선창 바다 쪽을 좀 매립해 가지고 터미널을 겨우 하나 지었는데 그런 정도로 규제가 심하고, 특히 지금 이동권 이제 확보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흑산공항을 아주 물론 흑산 주민들의 이제 찬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우선시 돼야지 뭐 철새도 좋고 뭐 다양한 이런 보존의 가치도 좋지만은 보존할 거는 하고 개발을 할 거는 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하면서 이동권을 좀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이제 굉장히 그 좀 더디게 규제가 돼 있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립공원이나 해상공원으로 다 묶어놨으면은 이번에 이제 개방된 저도나 그런 데처럼 내부에서 어떤 즐길 수 있거나 쉴 수 있거나 잘 수 있거나 이런 자립적인 시설들이 돼 있으면은 굳이 그 사람들이 뭐 다리를 놔주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되게 이 전남도에 있는 이 섬들은 가보면은 피피하게 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또 다리를 놔버리면은 급격히 이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더 오히려 일정 기간은 이제 피폐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데, 섬 지방의 특색이라든지 섬 지방의 문화라든지 그 지역의 교통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좀 감안해서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자해서 도로의 건설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다고 뭐 무작정 그 다리를 놓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섬 지방의 문화재라든지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보존해 가면서 그렇게 섬 지방의 정주 여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추가적으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혹시 가족들이 정말 아파서 응급 구급차를 타고 한번 병원까지 이송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걸 한 수십 차례를 했는데 1분 1초에 정말 혀가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이거 가족들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조금이라도 신호가 바뀌거나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으면 정말 뛰어내려가서 정말 내가 다 부셔버리고 싶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당사자의 마음이고요. 그런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뭔 일 있나 보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또 다른 예로 한다면 그 국립외상센터 쪽 이국종 교수님 관련해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응급 헬기가 뜨고 닥터 헬기가 뜨는 것들은 또 매일 필요한 게 아니라 돈으로 따진다면 그 매일 그 가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생명 아니면 그 한순간에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서 닥터 헬기가 필요한 것처럼 이 지역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는 게 필요하다. 공원도 중요하고 아까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정말 맞습니다. 그 사람이 우선이 돼야 하고 사람이 있고 공원도 있는 거니까. 다만 지금까지에서는 좀 더 이게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둘 다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이것들에 대해서 더 부풀리게 하고, 개발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거 나름대로 또 더 부풀리게 하다 보니까 접점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좀 더 솔직해지고 거기에 사는 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한다면 충분한 이런 시설들, 만약에 이런 시설들 못해서 주민들이 1년에 1명, 2명씩 계속 죽어간다면
그거를 환경단체나 이런 공원 관리 측에서 책임질 수 있느냐. 당신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한다면 아마 쉽게 예라고 못할 겁니다.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요, 뭐가 먼저 우선인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신안 천사대교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이 좀 증가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천사대교의 문제나 연도교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외부에서 어쨌든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난개발 형태로 바뀔 수 있더라.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섬의 고유한 문화. 사람들이 섬을 가는 이유는 섬답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다만 그런 접근성만 어떻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자. 그게 뭐 연도교 다리를 놓는 방법도 있고, 뭐 헬기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뭐 배를 타고 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접근성은 높이되 섬의 고유한 문화는 지켜가는 게 핵심이었는데 접근성을 필두로 해서 난개발이 시작됩니다. 결국은 섬의 문화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안 옵니다. 여기 가나? 그냥 다른 데 관광지 가나? 똑같은데 내가 굳이 여기까지 섬까지 들어와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사대교 개통 문제도 마찬가지로 신안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바라봐야 할 게 뭐냐면 접근성만 보지 말고 그래서 많이 왔다만 보지 말고 과연 앞에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안의 다양한 섬들의 이런 고유의 문화가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어떤 시설들, 전통 시설들을 얼마나 잘 갖고 가고 있는지를 좀 깊게 고민해야 한다. 이게 꼭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연륙연도교 건설 또 성과에 대해서 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섬 사람들의 염원인 다리 건설이 뭐 교육이나 의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은 아까 우리 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의 그 생명은 굉장히 소중한 거다 이거죠. 그 다리 건설로 인해서 1년에 한두 명의 생명만 건질 수 있어도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측면을 낳을 수 있다. 다만 어떤 문화적 가치라든지 섬의 고유한 그런 부분들은 보존을 하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 다리 건설이 필요한데 지금 국가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투자할 때 많은 법규나 제도에 묶여가지고 더디고 있기 때문에 섬 지방의 특성, 섬 지방의 삶의 질,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서 법규나 제도를 과감하게 좀 풀어서 이제는 대한민국 전역이 좀 섬이 됐든 산골이 됐든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서 시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중에 다리 건설도 하나의 아이템이 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장님은 제도를 풀자 했는데 규제를 풀자 했는데 저는 규제를 만들자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좀 다른 규제인데요. 개발에 대해서는 연도교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도 많이 논의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엄청난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중에서 일부 예산만 더 드리면 뭐를 할 수 있냐면 개발 이전에 이런 논의 이전에 지역 문화가 어떤 게 있고 고유 문화가 있고 지역 경관이 어떤 경관 자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 조사가 되고 이것들을 보존할 수 있는 지자체만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치지 않게 왜냐하면 연도가 되면 가장 이익을 보는 건 섬 주민입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섬 고유의 문화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런 경관조례랄지 자치조례를 만들어 가자. 그리고 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연도 사업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게 뒤쪽으로 밀려나면 섬이 섬다워지지 못한다. 결국은 처음엔 이익이지만 나중에는 손해를 보니까 이것부터 규제를 좀 만들자. 네,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물론 또 섬의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건 또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도서지역 연도교 건설은 단순히 지역 관광이나 경제 활성화만이 아닌 지역민들의 생활권 보장, 또 인프라 구축 등 도서지역의 열악한 여건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